only serious. Story. I mean, they basically say a Japanese guy had. Would that be good? That's creepy. That's not good. Damn. 正式関上団体入門石川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해외 인터넷 잡지 더 컨버세이션에 올라온 한류가 동아시아 인식을 바꾸다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에 이 비슷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과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인터넷 잡지 컨버세이션에서 캐나다 칼튼 대학 언어학 및 언어학부 유현정 강사의 칼럼이 실렸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고 생각해봐야 할 논점이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서 클로이 자오는 노매드랜드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이 되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배제되고 고정관념을 얻은 동아시아인은 마침내 영화 산업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정이 축하를 받는데 머물렀다면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주로 백인 서양 영화 산업은 아시아 배우를 고정관념적인 역할로 제한하고 심지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여 아시아 캐릭터를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화 산업에서 아시아인의 성공으로 이 분야에서 아시아인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류가 장벽을 허물고 서구 미디어에서 아시아인의 표현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자랐고 특히 캐서린 헵번을 좋아했습니다. 1944년 영화 드래곤시드에서 그녀의 역할은 각인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헵번은 어색한 화장을 한 중국 여성을 연기합니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겨우 8살이었고 중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중국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캐스팅의 선택이 미국에 아시아인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시아 여성이 헵번만큼 예쁘지 않았기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이 중심 캐릭터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캐나다는 다문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은 여전히 대표적인 소수자라는 점에서 차별과 고정관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유행 당시 반아시아 인종주의가 증가하고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폭력적인 공격이 발생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은 북미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칼턴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저희 수업은 다양한 문화 및 민족 배경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수업 중에는 K-POP 밴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한국 현대문화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DNA를 연주한 후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직 친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것처럼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동아시아 학생들은 K-POP 아티스트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 학생 중 한 명인 베트남에서 온 이세희 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빚을 졌다. 내가 속해야 할 사회에서 과소평가되어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에게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 서구 대중문화의 오랜 역사에서 비서구 문화는 너무 자주 조악한 하위 문화나 비방되는 소수인종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K-POP의 부상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북미의 아시아 지역 사회에서 자국에서 항상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시청과 주목할 만한 2016년 K드라마 도깨비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서양 관객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생충, 부산행, 2006년 컬트 고전 괴물과 같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전 세계와 북미에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흠잡을 데 없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탄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예가 넷플릭스의 첫 번째 한국 드라마인 킹덤입니다. 킹덤은 단순한 진부한 좀비 드라마 그 이상입니다. 멋진 풍경과 복잡한 캐릭터를 갖춘 킹덤은 경쟁적인 스트리밍 공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배우를 리드로 하는 주요 컨텐츠가 열등하다는 정서에 도전합니다. 한국 컨텐츠의 유입은 화면, 잡지, 라디오 및 더 넓은 사회에서 아시아인의 존재를 정상화함으로써 인종차별적 태도를 줄이고 동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나는 내 얼굴과 같은 얼굴로 가득 찬 시리즈와 영화를 보면서 복잡한 캐릭터를 묘사하고 서양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시아인이 이 주류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는 건강한 아시아 표현을 제공하고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K-팝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녀들만 좋아하는 1% 미만을 이끌어들이는 극단적인 틈새 커뮤니티가 아닙니다란 내용의 글입니다. 일단 내용이 길어서 요약하자면 서브레딧의 미국 남자들은 K-팝이 소녀들만 좋아하는 1% 미만이 좋아하는 슈퍼 틈새 커뮤니티라고 느끼는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방탄소년단 이전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K-팝이 작은 틈새 시장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 반대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검색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아티스트를 추적하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은 2017년경부터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K-팝이 틈새 시장이라면 저스틴 비버, 에미넴, 아델, 마돈나, 더 비틀스, 백스트리트 보이스 및 당신이 듣거나 들어본 다른 서양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남자들은 K-팝이 너무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여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틈새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글의 댓글 반응입니다. K-팝 그룹이 수세 기에 걸친 조직적 인종차별을 밤새 근절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시아인 한국인이 참여하는 K-팝 그룹이 유럽과 미국의 공연장을 매진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보드 메인 100 차트 1위는 주로 한글곡으로 아시아 민족을 넘어서는 전체 문화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체가 반아시아 선전이 시작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할리우드의 영향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 비해 그 영향을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은 많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권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이기 원한다면 이 기회를 잡고 교활한 할리우드 선전을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몫입니다. 당신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정말로 급진적이거나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 전진이 그려질 것입니다. K-팝이 처음부터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K-팝 그룹이 정말로 세계에서 글로벌 스타덤을 얻고 싶다면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세계적인 커버곡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혁신적이고 보편화된 한국적 요소는 H마트 뿐입니다.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K-팝 음악을 연주하는 모든 아시아 나라의 식료품을 구입합니다. 이는 영토 사업처럼 엄격하게 운영되는 기존의 한국, 중국, 일본 식료품점과는 다릅니다. 나는 한국에서 미국 지방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돼지고기, 치즈, 빵, 집에만 있는 뚱뚱한 아메리칸 느낌을 줍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한류가 서양에서 아시아인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유행할 때 그 유행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그 존재를 밟고 일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문화의 정착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류는 그 누군가가 부인한다 하여도 명실상부 현재 세계를 호령하는 문화의 한 주류입니다. 그것을 애써 축소하거나 폄훼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행의 조류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분야로 퍼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